세종시 장군면 왕복 2차선 도로변에 단층 건물 한 채가 도로를 보고 서 있습니다. 세차장입니다. 정확히는 세차장이었던 자리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영업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감정가가 20억 8,635만 원입니다. 건물값이 아니라 땅값입니다. 오늘 이 물건의 최저가는 7억 1,562만 원, 감정가의 34%입니다. 3번 유찰되고 4번째로 진행되는 회차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공시지가 총액은 11억 9,218만 원입니다. 지금 최저가는 그보다 4억 7,600만 원 낮습니다. 그리고 20억짜리 부동산을 경매로 끌고 들어온 출발점은 5천만 원짜리 가압류 한 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물은 원래 세차장이 아니었습니다. 도로변 식당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장인입니다. 오늘 볼 물건은 대전지방법원 경매 11개 2025 타경 3289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봉안리 269번지 외 두 필지입니다. 현장은 세종시 서쪽 공주와 맞닿은 장군면 봉안리입니다. 대교 1이 마을회관에서 남동쪽으로 조금 내려오면 바로 이 자리입니다. 북서쪽으로는 국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왕복 2차선 아스팔트 도로가 지나가고 북동쪽으로는 폭 4m에서 6m짜리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붙어있는 코너 각지에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땅은 세 필지를 합쳐서 1200제곱미터 363평입니다. 그 위에 올라앉은 건물은 43.5평짜리 단층 하나가 전부입니다. 땅의 12%만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땅이 처음부터 대지였던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를 1998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여기는 533평짜리 논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가졌는데 2000년부터 이듬해까지 가압류가 4건 붙었고 2002년에 강제 경매를 거쳐서 2003년에 한 사람이 전부를 가져갑니다. 경매를 겪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주인은 이후로도 2번 더 바뀌는데 2011년 매수인이 땅의 성격을 바꿔놨습니다. 2014년 11월 533평에서 짜투리들을 잘라내서 284평만 남기고 그해 가을 착공해서 이듬해 4월 준공을 받습니다. 2015년 6월에는 지목이 논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8일 네 사람이 이 땅과 건물을 함께 삽니다. 매매가는 10억 5,977만원, 지분은 정확히 4분의 1씩입니다. 같은 날 농협 근저당 7억 8천만 원이 설정됩니다. 매매가의 74%를 대출로 채운 셈입니다. 여기까지는 흔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8년 뒤에 터집니다. 2023년 5월 네 사람 중 한 사람의 지분에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개인 채권자였습니다. 20억짜리 부동산 전체로 보면은 2%대 채권인데 이 채권자는 이듬해 4월 강제 경매를 신청합니다. 4분의 1 지분만 팔겠다는 경매였습니다. 1년 뒤인 25년 4월 이번에는 농협이 임의 경매를 신청합니다. 두 사건이 병합됐고 이제 지분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 전체가 매각 대상입니다. 지분은 각자 4분의 1이어도 담보로 잡힌 근저당은 전체에 걸려 있습니다. 한 사람이 흔들리면은 나머지 세 사람의 목도 같은 배에 실려 있는 셈입니다. 권리관계는 의외로 깔끔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15년 10월 8일 농협 근저당이고 채권 최고액 7억 8천만 원입니다. 같은 날 설정된 30년짜리 지상권도 이 근저당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함께 지워집니다. 2023년 가압류와 두 건의 경매 기입 등기, 올해 5월에 붙은 세종시 압류까지 매각으로 전부 다 소멸합니다. 임차인은 한 명입니다. 세차장을 운영하던 상가 임차인으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사업자 등록은 22년 9월 22일로 말소기준 관리보다 7년 늦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니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는 했지만 순위가 한참 뒤라서 실제로 가져갈 몫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매각 목록에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로 세 필지가 함께 들어있는데 필지 전체가 아니라 강제 경매를 신청당한 한 사람의 지분만 매각됩니다. 다 합쳐 3.8평 614만 원입니다. 건물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015년 4월 사용 승인 당시 이 건물의 용도는 2종 근생시설, 그 중에서도 일반 음식점이었습니다. 도로변 식당으로 지어진 겁니다. 세차장 임차인이 들어온 것은 2022년 9월이고 건축물 대장에 자동차 관련 시설로 용도 변경이 올라간 것은 24년 5월 22일입니다. 서류는 지금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대장 용도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고 위반 건축물 표시도 없습니다. 낙찰자가 떠안을 사항은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건물의 안쪽은 여전히 확인된 적이 없습니다. 지난해 5월 감정평가 당시에는 점유자가 거부해서 감정평가서도 내부를 보지 못했고 1년이 지난 지금은 아예 문이 닫혀 있습니다. 다만 이력이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식당도 되고 세차장도 되는 자리이고 주인공은
건물이 아니라 땅이라는 겁니다. 감정평가사도 같은 말을 합니다. 전체 감정가 가운데 토지가 19억 9,200만 원으로 95.5%, 건물은 8,618만 원으로 4.1%에 불과합니다. 그럼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왔는지 보겠습니다. 1회차 20억 8,635만 원 유찰되었고, 2회차는 14억 6,044만 원 또 유찰, 3회차 10억 2,231만 원까지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4회차가 7억 1,562만 원, 입찰 보증금은 7,156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 가격에서 건물값과 수목, 도로 지분을 빼면 땅에 남는 금액이 6억 2,126만 원, 363평으로 나누면 평당 171만 원입니다. 감정평당가 549만 원에 31%이고, 공시지가 총액과 비교하면 60%, 2015년에 4사람이 산 값과 비교하면 68%입니다. 11년 전 거래가보다도 3억 원 넘게 싼 값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미뤄둔 숫자를 꺼내겠습니다. 건폐율 11.97%, 363평 땅에 43.5평만 올라가 있습니다. 이 대지는 계획관리지역 284평과 보전관리지역 78평이 걸쳐 있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세 필지가 하나의 대지로 등재되어 있고, 걸치는 부분 중 작은 쪽이 330제곱미터 이하이면 넓은 쪽 기준으로 건폐율을 볼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40%를 적용하면 이론상 145평, 지금 건물의 3배가 넘게 지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실제 인허가는 관할청 확인이 먼저입니다만, 빈 건물 하나에 남은 땅이 이만큼이라는 사실이 이 물건의 성격을 말해줍니다. 미 행정구역은 세종시지만 신도시 생활권은 아니고, 근린생활시설과 단독주택, 농경지, 자연림이 섞인 읍면지역입니다. 대신 도로가 좋습니다. 세종에서 공주로 넘어가는 축이에 있고, 서세종 나들목과 세종 일생활권, 정부 세종청사까지 자동차로 접근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올해 말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서 아직 남은 안성에서 세종까지 56km 구간이 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전 구간이 이어지면 세종 서쪽 도로의 통행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도로변 상업용 부지에는 나쁘지 않은 방향입니다. 다만 기대만 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이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며 건설지역 주변 중점 경관 관리구역이라 건물 높이와 외관은 경관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리스크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경계입니다. 감정평가서는 이 땅의 일부가 범면, 즉 경사진 비탈이라고 적었습니다. 지목은 대지지만 전부 평평하게 쓸 수 있는 땅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시외 수목이 인접필지와의 경계선에 걸쳐 서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이 수목 때문에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에 토지가액을 따로 변개해뒀는데, 그 금액이 17억 8,800만 원으로 원래 평가액보다 2억 400만 원 낮습니다. 경계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입찰 전에 지적도와 현장을 맞춰보시고 낙찰 후에는 경계 측량부터 하시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익률은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서류상 임대차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영업이 멈춘 상태이므로 낙찰자는 임대료가 나오는 물건이 아니라 빈 건물을 넘겨받는다고 전제하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최저가에 낙찰받고 취득세와 부대 비용을 얹으면은 총 원가가 7억 5천만 원 안팎입니다. 예전 조건 그대로 새 임차인을 맞춘다고 해도 수익률은 3.3% 남치시고, 그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공실은 온전히 낙찰자 몫입니다. 임대 수익만 보고 들어갈 물건이 아닙니다. 363평 도로변 대지를 평당 171만 원에 사는 토지 매수권으로 보셔야 합니다. 명도는 반대로 가벼워졌습니다. 점유자는 한 명이고, 대항력이 없으며 영업이 중단된 지금은 사람을 내보내는 협의가 아니라 남은 짐과 설비를 정리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대신 확인할 것이 생깁니다. 세차 설비와 집기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 소유가 누구에게 있는지, 철거와 폐기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만, 내부를 살펴보면 내부도 거의 다 비어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보증금 3천만 원을 배당해서 회수하지 못하는 임차인이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도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인도명령으로 처리하되 유체동산 정리비용은 자금 계획에 미리 잡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필 이번 회차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자 청구액이 6억 5,122만 원입니다. 이번 최저가는 7억 1,562만 원이기 때문에 최저가에 낙찰되더라도 경매비용을 빼고 청구액 회수할 수 있는 구간이 지금까지입니다. 다음 회차 외정가는 5억 933만 원,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채권자가 청구액을 다 받지 못합니다.
반대편도 보셔야 합니다. 5억 원대까지 내려가면은 이 땅은 공시지가의 43%, 건물값을 뺀 평당가로 110만 원대가 됩니다. 그 구간에서는 지금 조용한 이 물건에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한꺼번에 붙습니다. 다음 회차가 더 싼 것은 맞지만 더 싸게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리하면은 인수할 권리는 없고 점유자는 한 명이며 땅값은 공시지가의 60%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대신 경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비탈이며 지금은 임대료가 나오지 않는 빈 건물입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번 회차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5억 원대를 기다리시겠습니까? 판단의 근거를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과 입찰 대리, 낙찰 후 명도까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부동산 장인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장인이었습니다.